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 배경이 한국이 됩니다. 예전에 시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농부가 병에 걸려서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남편의 아내였던 과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할 때에는 너무 어린 두 아들 쌍둥이가 밭에 농작물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방에 놔두고 문고리를 숟가락으로 걸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자신의 집을 쳐다보니까 집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과부는 맨발로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미 집 외벽은 다 불이 붙어 있고 아이들은 안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불이 붙은 방문을 밀어 제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미불에 아이들 둘을 묶어서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았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 과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몰골이 흉해진 화상이 입어 일그러진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와서 구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깡통에다 구걸하여 얻은 밥을 가지고 두 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매우 잘 자라주었고 이 두 아들이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경대학으로,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4년 동안 이 어머니는 열심히 구걸해서 아이들의 학비를 조금씩 보내주었고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잘 자란 모습을 보고 싶은 어머니, 두 아들의 졸업식에는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어렵게 구걸한 돈을 모아서 최대한 단장을 하고 흉한 몰골의 모습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경대학교 정문에서 수의실에 있는 경비에게 자기 아들이 여기 있는데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의실에서는 아들을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고 아들에게 학생의 어머니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만나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지금 사귀고 있는 큰 회사 회장의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했고 그리고 내일 있을 졸업식에 흉한 모습의 엄마가 나타나면 장인 어른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까 걱정해서 자기는 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보아도 희망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둘째 아들, 그가 있는 와세다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와세다 대학 정문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를 엄마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지요. 한편 둘째 아들은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졸업식에 자기를 곱게 키워주신 엄마가 와서 축하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본에 올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교내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그 학교 교문 밖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눈에 엄마 같은 사람이 보따리를 끌어안고 교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직감적으로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대로 신발을 신고 학교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그 교문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둘째 아들은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누더기 같은 보따리를 안고 학교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고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도서관이야. 여기는 내가 사는 기숙사고, 여기는 내가 공부하던 강의실이야. 다음 날, 졸업식 날, 아들은 가장 우수한 논문상을 받고 총장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전에 둘째 아들은 사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여기 연단에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총장님 상을 받는, 우수 모범상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인데요. 한국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 사회자는 그렇지, 의자 하나 놓는 거는 가능하지 하고 제일 뒷줄에 의자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장애자가 띠뚱거리면서 그 연단에 올라앉았을 때에 그 주변의 VIP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기 올라앉느냐고, 교수들도 올라오지 않는 저기에 왜 저런 여자가 앉느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연단에 모신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는 쌍둥이 형제인데 오늘 저희 형은 동경대학에서 졸업식을 하고 저는 오늘 와스다 대학에서 졸업식을 합니다. 오늘 저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총장님의 상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인데, 제가 어릴 때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몸이 일그러졌고 그 화상의 후유증으로 동네에서 쫓겨났고 구걸하여서 우리 형제를 키우셨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앉아서 아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졸업생들과 축하객들과 그 자리에 있는 교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한편 이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와스다 대학에서 한국인 졸업생이, 유학원 졸업생이 일그러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동경대학교를 오늘 졸업하는 동경대학교 수석 졸업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비사위가 될 동경대 졸업생 큰아들에게 향하는 그 일본의 큰 회사 회장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비사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사위는 어머니가 없다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여보게 차를 와스다 대학으로 돌리게. 그래서 와스다 대학으로 갔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위감과 똑같이 닮은 그 둘째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